20세기 가장 위대한 공학적 발명품 중 하나가 사실은 인류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한때 기적의 물질로 불렸지만 그 이면에 끔찍한 비극을 숨기고 있었던 한 화학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화학물질 하나가 한 세대 전체의 지능을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그 진실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때는 20세기 초 자동차 산업이 막꽃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발전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엔진에서 깡! 깡! 하고 쇠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게 엔진 노킹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끄럽게만 한 게 아니라 출력을 뚝 떨어뜨리고 심하면 엔진을 아예 망가뜨려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더 강력한 차를 만들고 싶어도 이 노킹 때문에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1921년 GM의 한 연구원이 정말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사에틸랍, 줄여서 TEL이라고 부를게요. 이걸 휘발유에 진짜 눈곱만큼만 섞었더니 와, 엔진 노킹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값도 싸고 효과는 그야말로 끝내줬죠. 이건 뭐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열어줄 기적의 물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에는 아주 어둡고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걸 만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생산이 시작되자마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에틸랍에 노출된 공장 노동자들이 환각을 보고 미쳐가고 결국엔 목숨까지 잃는 일이 속출한 거예요. 이건 다가올 거대한 재앙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진실을 밝히는 대신 아주 위험한 쇼를 벌이기로 합니다. 대중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발명가인 미즐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924년에 열린 이 기자회견은 정말 악명 높은데요. 보세요. 먼저 자기 손에 사에틸랍을 콸콸 붓습니다. 그러고는 뚜껑을 열어서 그 독성 증기를 1분 동안이나 깊게 들이마셔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선언하죠. 이거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기가 막히죠? 심지어 그는 $100만 줘도 위험한 짓은 안 한다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근데 진실은 뭐였을까요? 이 쇼가 끝나자마자 그는 심각한 납중독으로 쓰러져서 무려 1년 동안이나 비밀리에 요양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속인 거죠. 자, 이제 공장에서 벌어진 비극을 넘어서 이 거짓말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이 숫자, -5에서 -10. 이게 바로 그 대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연 휘발유에 노출됐던 세대의 평균 IQ가 무려 5점에서 10점이나 떨어졌다고 해요. 사에틸랍은 신경 독소거든요. 특히 지방에 잘 녹아서 우리 뇌를 지키는 방어막을 아주 쉽게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었겠죠. 말 그대로 한 세대의 지능을 통째로 훔쳐가 버린 겁니다. 근데 영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 정말 충격적인데요. 납 범죄 가설이라는 걸 보여줘요. 노란색 막대가 유연 휘발유 사용량이고 파란색이 폭력 범죄율입니다. 보세요. 유연 휘발유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약 20년 뒤에 폭력 범죄율이 똑같이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어린 시절의 납 노출이 수십 년 뒤에 충동 조절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가설입니다. 이 거대한 거짓말과 재앙 속에서 마침내 진실을 밝히려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순수하게 지식을 탐구하다가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거대 제국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던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지구화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딱 하나.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분석하는 샘플마다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납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패터슨은 정말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먼저 아주 작은 오염도 막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클린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수천 년 전에 깨끗한 샘플을 찾아서 깊은 바닷속 퇴적물, 그리고 그린랜드의 빙하까지 파고 들어가죠. 그리고 마침내 이 고대 샘플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샘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고대 빙하에서는 아주 약간의 납만 나왔는데 현대의 눈에서는 무려 수백 배나 많은 납이 검출된 겁니다.
이건 지구가 인공적인 납으로 완전히 뒤덮였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오염을 일으킬 범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자동차가 뿜어대는 유연 휘발유였던 거죠. 패터슨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석유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습니다. 연구비를 끊고 대학에서 쫓아내려 하고 자기들 편인 과학자들을 고용해서 패터슨을 사기꾼으로 몰아갔죠.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길고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힘겨운 싸움이 어떤 승리를 가져왔고 또 아직도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남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패터슨의 외로운 싸움은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규제가 시작됐고 75년에는 납이 있으면 망가지는 새로운 기술이 의무화되면서 퇴출의 속도가 붙었죠. 우리나라는 93년에 금지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1년 알제리를 끝으로 지구상의 모든 도로에서 유연 휘발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유연 휘발유가 금지되고 불과 몇 년 만에 미국 사람들의 평균 혈중납 농도가 80% 이상이나 뚝 떨어졌어요. 우리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다음 세대는 도둑 맞았던 지능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오늘날 미국 대기 중 납 오염의 70%, 압도적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항공용 휘발유입니다. 아니, 도로에서는 다 없앴는데 왜 하늘에서는 아직도 쓰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안전 때문입니다.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들은 엔진 노킹이 일어나면 바로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노킹 방지 기술인 427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로 위를 달리던 독을 없애기 위해 정말 긴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과정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걸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저 하늘 위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